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 수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은호 씨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지은호 씨 동생 강호 군을 함정에 빠뜨렸소. 친딸을 제물로 삼으려 했던 비정한 모성, 그 잔인한 진실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화려한 날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낯선 남자 앞에서 저리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지역은 편의점 앞 낯선 남자의 생일을 축하해주던 은호에게 솟구치는 질투심과 함께 과거 그녀의 진심을 매몰차게 거절했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넌 나랑 안 어울린다고 말했던 그날, 은호의 눈빛에 맺혔던 상처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스스로에게 내뱉는 말은 차가운 자조와 같았습니다. 지역은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호의 출근길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던 지역이 하루아침에 얼음장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머릿속으로 어제의 대화들을 되짚어보았지만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그녀는 애써 밝은 척하며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고성희 이사장과 아트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은호에게 있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였습니다. 강호 문제로 생긴 부담도 덜고 엄마 가게도 안정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고풍스러운 재단 이사장실, 중후한 나무 책상과 벽면을 가득 채운 미술 작품들이 이곳 주인의 품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평소보다 더 따뜻한 미소로 은호를 맞았습니다. 어서 와요, 은호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희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호가 꿈에 그리던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서를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은호가 서류를 펼치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계약금 액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이사장님, 이렇게까지 제가 이 큰 프로젝트를 정말 잘 해낼 수 있을지. 은호가 부담감에 망설이자 성희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천천히 촉촉하게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당황했습니다. 늘 강인하고 우아한 모습만 보여주던 성희 이사장이 눈물을 보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호 씨, 사실은 은호 씨만 보면 자꾸 내 잃어버린 딸 아이가 생각났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놀라면 안 돼요.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얼마 전 함께 받은 건강검진의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은호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성희가 남편의 검진 약속이 취소되었다며 함께 검진을 받자고 했던 날. 별 생각 없이 따라갔던 그날의 검사가 이런 의미였다는 것을 은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류에는 두 사람의 유전자가 친자 관계 성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세상이 순간 멈췄습니다. 숨소리마저 멎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 엄마야, 은호야. 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과거 어쩔 수 없이 은호를 떠나보내야 했던 비극적인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했던 자신이 어떻게 은호를 낳았고 어떻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멜로 드라마처럼 애절했습니다. 충격과 혼란에 빠져있는 은호 앞에서 성희는 갑자기 위태롭게 기침을 하며 테이블 위로 쓰러질 듯 몸을 휘청였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은호가 황급히 성희를 부축했습니다. 성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미안해요. 놀라게 해서. 의사가 저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네? 그게 무슨. 성희는 자신이 간경화 말기 환자임을 밝혔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남은 시간만이라도 은호 너를 내 딸처럼 아끼고 챙겨주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도 그래서 서두른 거야.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될 테니까. 성공한 사업가이자 이제 막 찾은 생모가 시한부 환자라는 사실. 은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입양아로 살아온 세월 동안 한 번도 궁금하지 않다고, 찾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그 생모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죽음을 앞둔 채로. 그녀는 측은지심과 연민, 그리고 운명적인 이끌림에 성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성희는 은호의 손을 꽉 쥐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둠을 은호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들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온통 지은호라는 디자이너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여보, 그 지은호라는 디자이너 말이에요. 정말 보석 같은 아이예요. 재능도 뛰어나고 성격도 좋고 내가 꼭 성공시켜주고 싶어요. 진석은 와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후원을 넘어선 과도한 감정적 집착. 그는 아내의 이런 낯선 모습에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당신답지 않게 한 사람에게 너무 깊이 빠지는 것 같군. 혹시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요? 다른 이유라니요? 그냥 재능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죠. 당신도 젊은 인재들 후원하잖아요. 성인은 서둘러 화제를 돌렸지만 진석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기업을 경영하며 사람을 봐온 그였습니다. 아내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이죠. 하지만 너무 깊이 관여하지는 마시오. 당신 요즘 혈색도 좋지 않은데.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성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진석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 나야. 지은호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 좀 해봐.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하더군. 그 사람 주변 인물관계, 가족관계, 최근 동향.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진석은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무언가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직감. 그는 한숨을 내쉬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호의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돈이 급했던 동생 강호가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성희가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은호에게 거절할 수 없는 빚을 지우기 위해 은호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강호를 노렸습니다. 그날 오후 순이의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지강호 씨 계십니까? 투자 사기 혐의로 조사할 게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의 말에 가게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던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 이란이요? 우리 강호가 무슨 사기를 쳤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강호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불려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라곤 이름 몇 번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모든 증거는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형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서류에 도장 몇 번 찍은 게 전부예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당신 명의로 된 통장으로 피해액 수십억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변명은 조사받으면서 하시죠. 순식간에 집과 어머니의 가게는 압류 위기에 처했고 수십억에 달하는 피해 보상금은 고스란히 가족의 빚이 되었습니다. 은호가 급히 달려왔을 때 어머니 순이는 충격으로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은호야, 우리 강호가. 순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은호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가족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양아인 자신 때문에 강호가 삐뚤어졌고 그 강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은호는 변호사를 알아보고 경찰서를 드나들며 강호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희가 나타났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이사장님. 아니, 그 엄마. 은호는 처음으로 성희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성희는 은호를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딸의 동생도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걱정 마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성희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 사건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영향력, 재단의 법률팀, 그리고 검찰과 경찰에 대한 로리까지. 일주일도 안 되어 강호는 무혐의로 풀려났고 진짜 사기꾼들이 검거되었습니다. 압류 위기에 처했던 집과 가게도 모두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성희는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니까 내 딸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은호는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준 생모에게 엄청난 부채감을 느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아니, 갚을 수나 있을까? 모든 것이 해결된 후 성희는 은호를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쇠약해진 모습으로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사이 성희의 얼굴은 눈에 띄게 핏기를 잃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은호야, 내가 내 동생 일을 해결해줬으니 너도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되겠니? 성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불안한 예감에 성희를 마주 보았습니다. 내게 이런 부탁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엄마도 살고 싶어. 너와 함께할 시간이 너무나도 간절해. 성희는 자신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간 이 시기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은호가 유일한 적합 공여자라고 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알아. 이제 막 만난 딸한테 이런 부탁을 하다니. 하지만 살고 싶어. 너를 더 오래 보고 싶어. 은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간 이식. 그것은 생명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수술이었고 회복 기간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막 만난 생모를, 자신과 가족을 구해준 은인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같은 시각, 박진석은 비서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은호라는 여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보게. 먼저, 지강우 씨의 사기 사건 관련입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투자 권유자들을 추적한 결과 이들이 부인이신 고성희 이사장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비서는 증거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CCTV 영상들. 모든 것이 성희가 강우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은호 씨는 부인의 친생딸입니다. 부인께서 젊은 시절 낳고 입양 보낸 친생딸이라고? 네. 그리고 최근 함께 받은 건강검진에서 간 이식 적합성 검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처음부터 지은호 씨의 간을 목적으로 접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석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분노, 그리고 깊은 실망이 교차했습니다. 자기 친딸을, 간을 얻기 위해 강호 씨를 함정에 빠뜨린 것도 지은호 씨가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자로서 다가가 마음이 빚을 지게 한 후, 됐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진석은 손을 들어 비서를 제지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여자가,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켜보지. 하지만 지은호 씨가 위험에 처하면 즉시 개입할 준비를 해.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게.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진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성희와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했던 순간들, 함께 웃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이었을까? 은호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습니다. 자신을 길러준 엄마 순이와 자신을 낳아주고 이제 죽어가는 엄마 성희. 그녀는 두 엄마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은호야, 너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일이 많으면 몸 상하는 거야. 엄마가 보약이라도 지어줄까? 괜찮아요. 엄마도 강호 일로 힘드셨을 텐데. 은호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을 친딸처럼 키워준 이 손. 밤낮으로 일하며 자신을 대학까지 보내준 이 손. 그 손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성희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살고 싶다고 말하던 그 절박한 표정. 그리고 강호를 구해준 은혜. 그 은혜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은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역에게도, 성재에게도, 수정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롯이 자신만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은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야.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호야? 어머니, 수술 받을게요. 전화기 너머로 성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통화를 끄는 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후회는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수술을 하루 앞둔 늦은 밤, 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호 씨, 저는 박진석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아트 디자인 고성희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성희의 남편, 박진석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 들었지만 아주 무겁고 진중했습니다. 은호는 긴장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저한테는 무슨 일로? 늦은 시간에 정말 미안하지만 내일 아침 병원에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 수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은호 씨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내가 지은호 씨 동생 강호 군을 함정에 빠뜨렸소. 네? 그게 무슨... 지금부터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만 정확히 듣고 판단하시오. 박진석은 감정을 배제한 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성희가 어떻게 사람을 시켜 강호에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함정을 파놓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자로 나타났는지 모든 증거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윤 원장이라는 불법 브로커를 통해 강호 군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기 사건에 연루되게 만들었죠. 그 후 마치 구원자처럼 나타나 모든 걸 해결해 준 겁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지은호 씨의 동정심과 효심을 이용할 계획이었던 거요. 유전자 검사도 은호 씨 몰래 간 이식 적합성 검사가 포함되어 있었소. 처음 건강검진을 함께 받자고 한 것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분이 그럴 리 없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소.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중간에 개입한 사람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제 아내를 가리키고 있소. 박진석의 마지막 말에 은호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은호의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내린 숭고한 결심이 사실은 괴물의 덫으로 걸어 들어가는 마지막 걸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구원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성희의 눈물도 따뜻한 손길도 살고 싶다던 그 절박한 목소리도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 은호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신음 같은 소리가 은호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감정조차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은호는 천천히 핸드폰을 주워들었습니다. 통화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성희에게 저장된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라고 새로이 저장된 그 이름을. 거짓말이었어. 전부 다. 은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이 깨질 것처럼. 밤은 깊어갔지만 은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성희의 얼굴이, 성희의 목소리가, 성희의 눈물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은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은호는 수술복으로 갈아입는 대신 평소 입던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병원이 아닌 성희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성희는 수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은호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호야, 왔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은호의 싸늘한 눈빛에 성희의 웃음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은호야? 무슨 일이?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은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희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니? 강호를 함정에 빠뜨린 것, 저를 이용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한 것, 유전자 검사에 간 이식 적합성 검사를 몰래 포함시킨 것,
전부 다요. 성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은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은호야,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은호는 성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전 수술 안 받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아니, 부를 수도 없어요. 제게 어머니는 단 한 분, 저를 키워주신 엄마뿐이니까요. 은호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살려고 그런 거야. 살고 싶어서. 그래서 제 가족을 파멸시키려 하셨어요? 강호를 범죄자로 만들려 하셨어요? 저를 이용하려고? 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성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살고 싶었어. 너를 만나고 싶었고, 너와 함께 있고 싶었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이기심일 뿐이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제 간을 받고 싶다고 말하지 그러셨어요? 은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성희가 침대에서 내려와 은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은호는 피했습니다. 은호야, 제발, 제발,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부디 다른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은호가 병실을 떠난 직후 박진석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성희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부인, 회장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쪽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모두 알고 있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소. 성희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딸도, 남편도, 살 수 있는 마지막 희망도. 그녀는 병실에 홀로 남아 절망적인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후 TV 뉴스에서는 대규모 투자 사기단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제보로 시작된 이번 수사에서 윤 원장을 비롯한 불법 브로커, 조직이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청년들을 유혹해 사기 사건에 연루시키는 수법을 써왔는데 박진석의 도움으로 강호를 함정에 빠뜨렸던 사기꾼들과 불법 브로커, 윤 원장까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호는 모든 누명을 완전히 벗었고 은호의 가족은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순이의 가게에서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 철없었어. 됐어.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은호는 강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이는 두 남매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은호, 정말 고생 많았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전 괜찮아요. 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얼마 후 은호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햇살이 은호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은호야, 새 의뢰 들어왔나 봐. 수정이 들어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은호는 서류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수정아. 그나저나 지역 선배는 요즘 어때? 맨날 네 눈치만 보던데. 뭘 자꾸 그래. 그냥 동업자일 뿐이야. 에이, 누가 봐도 아닌데. 수정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은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 작업실 문이 열리고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정 씨도 왔네요. 커피 하나 더 사올 걸 그랬나? 아니에요. 전 이만 가볼게요. 일 마무리해야 해서. 수정은 눈치 있게 자리를 떴습니다. 지역은 은호에게 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나저나 이번 프로젝트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마저 따뜻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은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그녀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로운 계절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은호는 스케치북에 새로운 선을 그어 내려갔습니다. 그 선은 확신에 차 있었고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기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은호의 가족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복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호의 화려한 날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